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애틀란타 집의 신 써니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을이 물씬 느껴집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왜 여기 앉았냐면요,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사람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드니까 부동산 투자, 뭐 코인이나 주식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부동산 투자 얘기했더니, 야,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야,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왜 돈을 먹고 죽으려고 그래? 쉬운 방법이 많은데. 그죠? 근데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부동산 투자, 뭐 은행에 얼마를 넣어놓으면, 저도 처음에는요 은행에 20만 불 넣으면 한 달에 이자 요만큼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 갖고 투자하시면 돈 벌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좀 모질랄 때.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경력이 쌓고 일을 하다 보고, 손님들이 투자하시고 또 많은 투자 관련된 부동산이나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도 그 말 듣고 혹한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예 저거 뻔한 얘기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써니유의 이 입담으로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함정, 허와 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돈이 있어서 내 집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은요, 부동산 투자도요, 아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얼만큼이냐, 주식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사실은 너무 쉽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돈 있어요? 투자하세요. 그럼 성공해요. 세금이요? 10더리온으로 해결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다면 모든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꿔서 다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죠. 왜 그러고 있지 않은 것 같으세요? 사실 부동산 투자가 생각보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성공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성공하냐 그러면은 사실 얼마큼이라고 말하냐면요, 0.2에서 0.3%가 주식 투자에서 그나마 성공한대요. 여러분,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주식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전 주식은 살짝 밀어놓고요, 오늘은 제가 전공 분야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부동산 투자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부동산 그 집값의 20% 이상, 그죠? 25%를 주로 하라고 권해요. 그래서 다운을 하고 은행에서 돈을 꿔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 집 사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집 투자는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1%, 3%, 5%, 20%, 물론 현금으로 몰빵해도 되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금이 어찌됐건 집값의 20%가 있어야 되고요. 융자를 받으시려고 해도 인베스트 프로퍼리면 이자율이 1% 이상 더 많게 적용돼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7%니까 8% 이상의 이자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내가 인베스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언젠가는 그 이자율에 대해서 삭감받을 수 있는 때가 와요. 그 방법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그 방법을 지금 말하기 전에, 부동산 투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돈 있는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한테 다 투자를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들이미는 거예요, 사실 제 방법대로. 근데요, 저는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직한 정보 있잖아요. 거기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혹한 정보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너무 많이 날라다녀. 난 그거 날라다닌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날라다녀요. 그 날라다니는 정보에 다 혹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은행 돈의 부채를 내가 떠안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죠? 자처. 내가 사는 집이라면 상관없지만 인베스트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부채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행 부채를 써서 내 재산을 늘려라. 와, 말이면 다야? 근데 그 이자는 누가 갚죠? 원금은 누가 갚아요? 바로 고스란히 인베스트 하시려는 그분의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그 책임에 대한 어떤 감당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저는 같이 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융자 그 부동산 투자는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기존 집하고 새 집을 할 경우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손님께서 내가 기존 집을 할 것인지 새 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투자 목적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누가 다 그러죠. 적은 돈 들여서 많이 버는 게 투자 목적이다. 그럼 나도 말하겠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그냥 다달이 용돈 정도만 쓸 건지, 그 돈을 벌어서 다시 재투자를 할 건지, 그죠? 아니면 재투자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거를 그냥 애들한테 그냥 유산으로 물려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사실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이 있는 곳에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집을 옛날에 한 18년 전에 인베스트로 샀는데 요번에 집을 내놓으니까 뭐 겁나 올랐죠. 집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을 이제 텐더린으로 이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 거에 대한 텍스를 이제 더 이상 재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 내려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미쳤어요. 미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미국 경제가요, 재투자를 권장합니다. 그거 투자하는 거에 맘껏 밀어줘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확실히 받는 나라입니다. 물론 세금이 텐더리언이라는 제도로요, 유예돼요. 그거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10만 불에 샀어서 그게 50만 불이 됐다 그래서 그 40만에 대한 텍스를 다 유예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비용 처리해서 텍스를 10원도 안 낸다더라.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집뿐이 아니라 그 인베스터 있죠. 투자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경제 상황, 텍스 보고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분이 뭐 수입을 얼마를 창출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수입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인가에 따라서 텐더리언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텍스 유예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프로퍼리 팔고 나서 텍스를 내야 되는 거, 다 금액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니까 써니유는 좋은 집, 좋은 프로퍼를 찾아드리고, 그런 세금 문제는 어디서 해야 돼요? CPA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부동산이 마치 CPA인 것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요. 또 부동산 하시는 분이 CPA를 대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셔도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희는요, 손님한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창출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요. 넘버가 정확히 나오는 건 CPA입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인베스터 홈으로 살면요, 보통 내 집 사는 클로징 변호사를 쓰지 않습니다. 1031 변호사가 따로 있어요. 그만큼 따로 분야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은행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정말 허황된, 누가 봐도 말할 수 있는 그 말로만 인베스트를 발을 들여놓으셨다가는 여러분 절대로 감가상각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미국 시민권자냐 아니면 영주권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다릅니다. 텍스 기준이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내가 재투자하는 비용이 세금에 얼마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쉽게 말할게요. 세금 폭탄 여러분이 맞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제가 요번에 인베스트 하신 분 두 분을 소개하려고요. 한 분은요, 53만 불에 25%를 다운하셔서 인베스트를 하셨는데요. 페이먼을 클로징할 때 가서 보니까 3,100불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게 새 집이었어요. 근데 사실 렌트비는 2,900에 책정을 했어요. 물론 나갔습니다. 나가긴 나갔지만 이 손님은 25%를 다운했지만 어때요? 3,100불의 페이먼도 아니고 자기가 200불 이상을 더 내야 되고 세금도 고스란히 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투자냐? 이게 맞는 투자냐? 맞는 투자일까요? 아닐까요? 손해나잖아요. 20% 이상 다운하셨는데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손해지만, 여러분께서 53만이니까 10만이 살짝 넘는 돈이죠. 그 돈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생겨요? 뭐 생겨요? 피가 발생합니다. 물론 작은 소액의 이자가 발생해요. 근데 이분은 뭘 노린 거예요? 물론 제가 같이 노려드렸어요. 이분은 당장의 용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다달이 200불을 내가 더 내서라도 5년, 10년 후에 그게 리세일 밸류를 노리고 큰 럼섬으로 큰 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새 집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새 집은 우선 고장이 없기 때문에 흔집 사면 고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멀쩡하던 집이 갑자기 들어가면 막 고장나. 참 신기해요. 그 때문에 새 집은 그렇게 투자하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근데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이, 새 집은요, 새 집 투자로 사시는 분은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많죠. 우선 블라인드 해야 돼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사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새 집을 사는 경우는 리세일 밸류의 높은 가치를 측정해서 그때 럼섬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요, 요번에 이제 구입을 하고 가시는 타운홈이었어요. 그 집이요 38만 5천에 나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37만에 끊어드렸잖아. 감사했죠. 사실 그분께서는요, 옆에 같이 여기 지인이 오셨는데 그냥 5천불만 깎고 오퍼해라 이러시는데, 제가 사실은 간 보는 걸 잘해요. 제가 간과 감을 잘 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정도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도, 저는 손님의 1,000불 뭐 하늘에서 뭐 원펜이라도 떨어져요. 어떻게든지 아껴드리겠다는 심산으로 열심히 딜을 했습니다. 열심히 딜한 그 노하우는 밝힐 수가 없어요. 저희 손님이 깜짝 놀랐어요.
저의 실력에. 제가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게 클로징을 해서 손님이 저한테 땡큐 하셨고요. 저희가 클로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타운홈을 대부분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요, 인베스트를 사시는 분들은요, 잔디 깎지 않고 집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신 뭐가 있어요? 타운홈은요, HOA가 기존 집보다 비싸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손님께서 36만 5천에 사셨어도 HOA가 200불이 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빼고 렌트비를 제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나 뭐 밖에 잔디 깎아주는 거 그런 건 하죠. 근데 대부분 HOA가 쓰레기나 물세 같은 게 프리로 되기 때문에 사실 테넌트들은 좋다고요. 그죠? 그런 거 자기가 유틸리티비를 안 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이런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HOA가 없는데 투자해야 돼.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할 일이 있다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조그만 인쇄소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인쇄 기계가 생각보다 크대요. 근데 제가 어떤 거를 찾아드렸냐면요. 로케이션도 좋은데요. 수원인데요. 조그만 집이 있으면서 리마들한 깨끗한 집이에요. 그리고 옆에 뚜리카 구라지를 따로 지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1에이커가 넘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 싱글룸 있잖아요. 깨끗이 리모델한 집을요. 2,500불에 렌트를 놓고요. 그 다음에 구라지는요. 본인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겁나 좋죠. 제가 써니유가 그런 걸 찾아드렸고 저희 손님이 오퍼를 넣어서 바로 바인딩이 됐는데 물론 바인딩 되는 과정은 써니의 노하우와 써니의 많은 스킬이 필요했지만 바인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은 52만 9천이었어요. 옆에 집이 2,500에 렌트를 나가고요. 자기가 만약에 인쇄소나 어떤 건물을 빌려서 했으면 3,500에서 4,000에 그 렌트비를 내야 된대요. 근데 그게 해결됐잖아. 그러면 이분은 52만 9천으로 해서 2,500불 페이먼과 자기가 20% 다운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이득을 보는 거죠. 당장의 이득을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당장의 이득으로 내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렌트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죠? 그런 이득을 위해서 인베스트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인베스트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펀드나 생명보험, 뭐 기타 연금성 보험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 너무 돈이 많으면 진짜 그런 거 다 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부동산 업자잖아요. 제가 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부동산은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값이 떨어질까 매일 핸드폰을 컴퓨터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뭐 노인성, 연금성은 내가 일 못할 때 70에 탄다. 다달이 얼마 들어온다. 난 그게 있잖아. 짜증나. 생명보험도 내가 죽어야 타고, 뭐도 내가 일 못할 때 타고, 난 그게 싫어. 그런 말하면 그런데 저는요, 부동산 투자만큼 매력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정직하고요. 앞을 내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일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 써니유 같은 그런 에이전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발품 파시고 시간 파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마다 공부하세요. 여기저기서 말하는 난 유튜브 관련 그런 걸 보는 건 사실은 원치는 않아. 나는. 그냥 정보를 보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맞지 않는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정직한 에이전 하나쯤 옆에 끼고 있으면 그 에이전하고 같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서로 공부하는 거예요. 시행착오요? 시행착오 하지 마세요. 시행착오 내 돈 20만 불 30만 불 시행착오 해서 어떻게 하라고? 노 땡큐.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적은 돈으로 큰 이득 얻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다 그걸 원해요. 근데 리세일 가치를 높일 거냐 캐시플로우를 늘릴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세금 혜택 때문에 계속 유예해서 내 자식이나 자식의 자식 때까지 물려줄 거냐 목적이 달라요. 용돈벌이를 할 거냐 아니면 리세일 밸류를 극대화할 거냐. 또 하나는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난 이런 말 장학재단을 설치해서 거기다 그거를 뭐라 그러죠? 유산? 유언? 뭐라 그래? 도네이션. 도네이션 하시려고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도 있어요. 왕존경. 존경합니다. 시카고 땡땡 손님. 저도 그런 날을 꿈꿉니다. 투자집은요, 꼼꼼히 봐야 돼요. 근데 기존 집들을 보셔도 그냥 이 집에서 얼마 받아요. 이렇게 들어가죠. 고장 천지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집주인 책임이에요. 고쳐줘야 돼. 에어컨으로 고치려면 만불 듭니다. 지붕은요. 상당히 돈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빈번하면은 그 집을 사서요. 렌트비 받아서 세금 빼고 뭐 하면요. 제하면 남는 게 없고 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야? 스트레스.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난 투자 안 해. 그래서 왠지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집에 고장 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분 많아요. 집 살 때 내 집보다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투자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자율이 높다고 투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투자하실 분들은 계속 하세요. 사실은 내가 준비만 된다면 저는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준비될 때 있잖아요. 내가 확신이 드는 때. 여러분 그때 못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때가 오면 자기가 확신이 안 쓰면 확신을 갖고 있는 에이전의 도움을 받아서 내 확신을 조금 채워도 괜찮아요. 왜냐면 계속 확신은 없을 거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확신을 채우면 괜찮아요. 여러분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있잖아요. 반드시 옆에 정말 전문가적으로 정직하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충고해 줄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 반드시 잘 챙겨두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발품 팔면서 시간 쓰면서 여러분 애틀란타의 모든 땅을 한국분이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그날까지 애틀란타 집신 써니우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우였어요. Bye. See you later.